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악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음료, 바로 커피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질 않는데요. 담배를 끊는 것만큼이나 커피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커피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현명하게 선택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단순한 일상이 아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커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다양해서 혼란스러우시죠? 어디선가는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해롭다고 주장하니 이 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커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은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진짜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지, 어떤 커피를 선택해야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커피를 선택하고 즐길 때 더 건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실까요? 커피의 효능으로는 정신건강 개선, 대사 촉진 및 체중 감소, 만성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 섭취는 우울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항산화제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여성들 사이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발견은 커피가 기분을 개선하고 뇌의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이 뉴트리언츠 저널에 게재한 2021년 연구를 살펴보면 커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커피 섭취가 지방 연소율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커피의 이러한 특성은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규칙적인 커피 섭취가 2형 당뇨병, 심장질환 및 특정 유형의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2022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커피가 이러한 질환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피의 단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카페인 중독 및 금단 증상과 수면 패턴 방해, 그리고 위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2021년 저널 어딕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커피 섭취는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섭취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두통, 피로, 불안감과 같은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오후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밤에 잠도 안 올 뿐더러 잠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 연구는 카페인이 수면 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단점이 많았고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스트로온터랄러지 저널에 2020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실 경우 신장 기능 장애와 고혈압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카페인 대사가 느린 사람들의 경우 일상적인 커피 섭취가 각종 건강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검사를 받는 것도 쉽지 않죠. 가장 쉬우면서 간단한 방법은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 내 몸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유전자 변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전자는 카페인을 대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카페인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소량의 카페인만으로도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디카페인 커피의 섭취를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와 유사한 맛과 향을 제공하면서도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팀은 디카페인 커피가 금단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디카페인이 일반 카페인보다 더 안 좋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커피에 대해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커피는 여러 연구에서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유형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만성 신장 기능 장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득과 실을 따져볼 만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신부전에 대해서는 신부전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지만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론은 3잔 이상에서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하루 3잔 미만으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3잔 이하에서도 카페인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는 만큼 잘 알고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짜 좋은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관련 연구나 논문, 그리고 책에서 나온 정보만을 취급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을 위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